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학교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역의 또 군 단위의 학교의 현장에서는 이 학교 소멸 위기 이야기를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입학생이 없어서 폐교 위기에 처한 전북 지역의 학교가 전체 3%에 달하는 23곳에 이르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20곳과 중학교 3곳, 23곳입니다. 그리고요,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301곳, 졸업 예정 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27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똘똘 뭉쳐서 학교 홍보에 나서면서 농촌학교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 학교가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재한 부기초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정성우 교장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학교가 오늘 더 좀 썰렁해 보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네. 아이들 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현장학습까지 가니까 더 썰렁해 보이기는 예. 하네요.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 부기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그렇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급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주 에코시티 3만 명이 거주하는 에코시티에 이 지난 부기초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가서 직접 부기초를 또 소개하는 그런 이벤트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에 에코시티까지 찾아갔을까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지난 부기초 전교 학생 숫자는 몇 명입니까? 초등학생 30명, 30명, 유치원 4명입니다. 이제 내년에 입학할 학생 숫자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내후년은요? 내후년에도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유치원 학생이 이사를 오지 않는 한 지난 부기초에 2년 동안은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되겠군요. 그 2021년도만 해도 제가 보니까 53명이 전교생이었던데 네. 계속 그러면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53명, 또 2022년에는 41명, 올해는 사실 29명이었는데 예. 최근에 한 명이 전학을 와가지고 30명이 됐어요,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이런 현황을 보시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군요. 그랬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제 외롭게 공부하는 모습도 안쓰럽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친구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다 학부모님, 선생님들 다 공감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찰나에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울림학교라고.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도시까지도 이렇게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차까지 대주겠다 이런 정책을 해주셔서 좋은 기회라 해서 저희들이 에코시티에 가서 홍보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뭐 정책으로 열어두면 뭐 합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농촌 환경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와야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텐데 지금 부기초에서 만든 이 포스터라고 할까요? 네. 팜플렛을 보니까 아주 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기초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내용만 간추려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무료, 주소 이전 안 해도 오케이,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유, 전북 유일하다 오케이, 수학여행 체험학습 무료, 스키캠프 수영 체육활동 무료, 입학부터 졸업까지 완전 무상교육 오케이. 뭐 학력은 기본 1:1 맞춤형 수업 모두가 주인공이고 전교생이 합창 단원이고 외국 국립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합니다. 와, 요 정도면 정말 학교에서 자랑할 만한 내용들 중에서는 거의 뭐 1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년에 신입생이 도심에서 이 어울림 학교의 이 장점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올 수 있을까? 얼마만큼 기대를 하고 계세요? 저는 한 18명에서 20명까지는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네네. 근데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 결정 자체가 이제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에코시티로 모였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굳이 시골까지 학교로 아이들을 보낼까, 또 먼 곳까지 아이가 고생할 텐데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의 장점들을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학부모들이 꽤 관심 있게 왔어요. 사실 지난 5월 달에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어울림학교를 열어줄 거라는 것을 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광역형으로 학교 교환학습의 날이라고 해서 FCT 아이들만 초대를 해서 일주일간을 우리 학교를 생활하게 했었어요. 일종의 교환학습을 운영하셨네요. 똑같이. 예. 그래서 우리 학교 똑같이 기존 아이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예. 그때 28명을 모집했어요. 왜냐면 한 반에 10명씩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한 반에 10명씩만 운영하면 어떨까? 기존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이 생기면 어떨까? 그 아이들도 작은 교실에서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것도 한 점 보고 싶고 느끼고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해서 했는데 그때 50여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선착순으로 이렇게 탈락시키고 28명만 데리고 왔는데 아주 재밌게 아주 잘 지냈거든요. 네. 그 경험에서 이제 그러면 이게 해야겠구나. 정말 오게 해야겠구나. 사실 저도 이제 그 초중고의 강의를 가끔 다니면서 임실에 있는 마음초등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혹시 이곳에 살지 않고 전주에서 오는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부분이 손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주 평화동 관내에서 아마 많이들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농어촌 학교가 가지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들을 알기에 학부모님들이 통학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부기초의 이런 장점을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전주 시내 관내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금 이 부기초에 다니고 있는 소수의 아이들도 많은 아이들과 함께 체육활동과 더불어서 단체 활동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희망을 해봅니다. 교장선생님과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까지 함께 똘똘 뭉쳐서 에코시티에서 어떻게 보면 설명회를 한 건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가지고 하셨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주 관내의 우리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한 번 더 어떤 호소의 말씀 기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학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동물 학교가 있다면 나무를 잘 타는 그 동물만 아주 우수 학생으로 만약에 그 교육 과정을 정했다면 수영을 잘하는 우리는 평생을 낙오로 살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양하거든요, 하나하나가. 그러면 다양하게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시키는 게 진짜 올바른 교육인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 교실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다 케어를 선생님들이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를 보니까 아이들이 적으니까 다 1:1 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어요. 다 아이들 모두 다 대접을 받고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뭐 현장 체험학습도 마음대로 가고 다 무료예요, 그게. 도시에서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하는 교육이 우리 북에는 분명히 있다. 언제든지 와서 보시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학교로. 예. 지난 부기초등학교의 정성우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학교를 살리고 싶어 하고 또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더불어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학교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절절한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 좀 지난 부기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있는 이 소규모 학교, 농어촌 학교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기초등학교 정성우 교장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부기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와 함께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우리 자녀가 몇 학년에 재학 중일까요? 지금 4학년, 6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그래도 두 자녀를 이곳 부기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부기초등학교를 우리 큰 자녀가 6학년 아이가 입학했을 때와 지금 많은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숫자가 너무 줄어드는 거 걱정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1명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이제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 선생님이 엄청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친구들이 좀 와서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인원수 때문에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6학년은 지금 현재 9명이에요. 그리고 4학년은 8명. 그래도 다른 학년에 비하면 나은 편인데 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특히나 내년에는 신입생이 없고 내후년에도 신입생이 없기에 이곳 부기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러면 원래 이거 부기면에 살고 계셨어요? 네, 저는 서울에서
여기로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걸 보면서 참 서울과 많은 차이를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부기초를 사실은 우리 아이가 전학을 왔거든요. 근데 일단 교정이 들어서면서 이 선생님의 표정과 교정을 보면서 마음이 푹 놓였고요. 6년 동안 아이를 보내는 동안 저는 불안하게 아이를 학교에 보낸 적이 하루도 없어요. 정말 그냥 저와 똑같은 다른 엄마가 학교에 계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 편하게 아이를 6년 동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 또 뭐 선생님과 학생 간에 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거 걱정하면서 아이를 보내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를 학교 보내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물론 이 규모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시스템이 이 아이한테 일단은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선을 넘지 않고 아이들을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하나하나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이제 정말 제가 아는 것만큼 파악을 하고 계시는 정도로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이 무료 교육도 되게 많은데 이 광고지에 있는 이 내용들 말고도 너무 많아요. 다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상뿐만 아니라 이런 그 아이들이 도시에서 학원 다니면서 11시에 집에 와서 자고 이런 생활이 아니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만으로도 기초적인 공부는 다 이제 커버가 되는 상태고요. 물론 막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큰다면 학원 보내고 해야겠죠. 근데 저는 건강하게 크면서 내가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을 때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은 학교에서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존감을 키우면서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북 미래학교를 지정했고요.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한 부기초등학교입니다. 저희가 뭐 특히 어떤 특별한 이 부기초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앞에서 오프닝에서도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3곳, 또 입학생 10명 이하인 학교 301곳, 졸업 예정 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가 270곳, 뭐 이런 현실 속에서 몇몇 학교를 지금 찾아왔는데, 그중에 이제 부기초등학교가 에코시티에서 이런 학생들과 선생님이 학부모가 하나가 돼서 설명회를 한 사례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이런 점은 참 아쉽더라, 참 아이들한테 미안하더라,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별로 못 느꼈었는데요. 못 느꼈어요. 이게 일단은 제가 이제 자녀가 4학년 6학년이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 속에서 커서 별로 이제 못 느꼈는데, 이제 뭐 굳이 꼽자면 여러 명 중에서 나하고 맞는 애를 찾고 이거는 아니고 이제 다 친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정말 다 친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아니, 친할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축구를 하려고 해도 짝이 맞아야 되고 최소한의 인원은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뭐 몇 명 없어도 우리끼리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게 가능하지만, 사실 지금 뭐 한 학년에 4명, 2명, 1명, 8명, 6명, 9명 똘똘 뭉쳐야 운동회가 가능한 노소풍이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6학년을 졸업시키는 엄마로서 또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이곳 학교를 잘 다니기를 바라는 엄마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학교에 이런 지원, 교육청에서 이런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심에서 자녀를 보내는 우리 학부모들에게도 아직 그
확신이 안 서시는 이렇게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장점이 있어서 한번 보내고 싶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학교에 버스 지원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 이거를 좀 더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에 특별하게 버스를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대중교통이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학원도 편하게 가고 뭐 학교 오는 것도 편하게 올 수 있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차가 뚫리면 좋겠다. 약간 경전설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전주에서 여기 오기 되게 그렇죠. 가깝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큰 그렇게 교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부기초에 오시면 우리 아이들 건강한 인성 가지고 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안한 마음 안 가지고 아이들 교육할 수 있고요. 교육 모두 다 무상이고 작은 학교라고 해서 프로그램 절대 없고 이렇지 않고 부족하지 진짜 않다. 되게 풍부한 프로그램 있고 아이들이 지칠 만큼 너무너무 재밌게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많이 와주세요. 그 부기초의 이 전경을 소개를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제가 이게 말 주변이 없어서 이 학교의 이 풍경과 환경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합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유치원의 숫자가 지금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심 속 유치원도 좋습니다만 유치원부터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이들이 내가 뛰놀던 곳에서 학교를 또 계속 연계해서 다니면 참 좋은 환경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방문은 언제나 환영한다고 우리 교장선생님이 옆에서 다시 한번 코치를 해주시네요. 학교 방문 왕복버스 운영하는 날도 있어서 언제든 이곳을 오실 수가 있는데요. 11월 21일 또 12월 5일 전주 자연초 중앙현관에서 1시에 출발한다고 저한테 강조를 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그 학교에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또 학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등하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곳이 바로 학교고 그곳이 마을이고 또 하나의 지역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학부모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기초등학교 서하진입니다.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6학년에 지금 9명 있죠? 네. 학생 수가 9명이면 좋은 점도 있고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어때요? 너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6년 동안 다니면서 느낀 점? 급식이 너무 맛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선생님들이 장난도 잘 받아주고 해서 좋아요. 후배 학생하고도 또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손다혜라고 합니다. 손다혜요. 손다혜. 다혜 학생이 6년 동안 이곳에서 계속 다녔어요? 네, 저는 방과후 중에 인라인을 되게 좋아해요. 네, 1학년부터 계속 타가지고 맨 처음에는 아예 일어나기도 힘들었는데 타다 보니까 실력도 늘고 좋은 것 같아요. 인라인 선생님과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선생님이 계시다면서요? 네, 저 오빠도 언니랑 오빠도 있는데 여기 졸업했는데 그때도 계속 계셔가지고. 그럼 3남매예요? 네. 야, 우리 다혜 학생의 3남매가 부기초를 지켜왔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근데 다혜 학생 졸업하면 동생은 없죠? 네. 동생들이 이곳을 계속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난 에코시티에 가서 이 지난 부기초를 설명하는데 같이 함께 했어요? 네. 저는 꼭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 현장 체험 학습으로 저는 수학여행 갈 때 3년마다 한 번씩 제주도 가는데 그걸 작년에 갔었는데 그때 제주도 갔을 때 되게 색다른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학생 수는 적지만 무언가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 농어촌 학교, 소규모 학교, 바로 그러한 학교의 아이들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몇 달 후면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정든 학교를 떠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가더라도 북이초등학교 가끔 올 거죠? 네. 네. 가끔 모아서 급식도 먹고 동생들, 후배들 격려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주 솔직하고 또 학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학교로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같은 진안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장승초등학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장승초등학교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 선생님이 되신 이영상 교장 선생님을 만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영상입니다. 제가 왜 그냥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지 않고 내부형 공모제, 너무나 젊은 나이에 교장 선생님이 돼서 많은 분들의 화제가 됐습니다. 젊어서 교장 선생님 못할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왜 장승초의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께 좀 한번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 교장 지원을 했는지, 특히 장승학교 교장이 지원했는지. 장승학교는 사실 폐교 위기에 있었던 학교고 살려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많은 노력이,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저도 물론 그 기간 중에 한 5년 정도 교사로서 같이 힘을 보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를 계속해서 지속 발전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물론 그걸 뭐 꼭 제가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저도 장승학교에 대한 이해도 많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도 좀 어느 정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어서 그 역할을 한번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어떻게 하셨길래 장승초등학교가 다시, 지금의 전교생이 몇 명이죠? 지금 74명의 유치원 친구들 4명 해서 총 78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2010년에 여기 13명이었는데 예. 6학년 친구들이 6명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졸업하면 7명이 되고 신입생이 안 들어올 상황이어서 그렇죠. 2011년에 11학년도까지만 유지를 하고 폐교를 시키기로 했었는데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래서 한번 폐교를 그냥 놔두지 말고 우리가 학교를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하는 학교로 만들어서 되살려 보자. 그런 이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이 학교로 모이셨습니다. 그래요. 2010년 그 당시 교육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일렬로 줄 세우기가 진행됐던 시기예요. 3학년, 6학년이 일제고사라고 그렇죠. 부르는데 그런 학교 문화 속에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육이 맞느냐, 이게 학교가 원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다. 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학교를 살리면서 우리는 국가나 정부에서 그렇게 강제하는 그런 교육 말고 정말로 교육의 본질과 학교가 제대로 추구해야 될 방향에 맞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 거기에 함께 해보자. 되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런 뜻에 공감하는 선생님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난 애들 맨날 시험 문제 풀리고 막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고 싶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더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 때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를 좀 다른 학교에 보내보자라는 분들이 이쪽으로 모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생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학교를 살린다고 해도 학부모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움직였을까? 어떤 점일까요?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 있어요. 학교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도 고민을 하고 계신데, 장승초등학교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가야 될 학교, 우리가 가야 될 교육의 모습을 한번 새롭게 다 꾸려봅시다 해서 교사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사실 이 학교를 새롭게 바꾸는데 많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껏 이야기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회의를 거쳐서 즉각 실천으로도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학교가 변화되는 모습을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학교 오고 싶어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이 당시 처음에 전주에서 학생들 모집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높였어요. 지금은 1학년 친구들은 처음부터 여기에 시작하니까 이제 좀 그 만족도가 그 전보다는 높진 않아요. 시작이 여기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전학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와, 어떻게 학교가 이럴 수 있지?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일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일 정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학교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회의를 거쳐서 실천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성장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의 좀 마음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작은 학교의 위기가 작은 학교들이 뭘 잘못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농어촌 지역이 너무 열악하게 된 국가 개발 그런 현상이랑 무관하지 않은데, 지금 장승초는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라고 불리는 위기를 한 10년 전에 먼저 겪어서 또 그 당시에는 혁신학교라는 이름들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거를 물론 굉장히 애쓰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걸 잘 극복해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모든 다른 학교들도 다 장승초처럼 한다고 다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물으시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어요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물으시면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보내잖아요. 그런 매력을 가지려면 사실 학교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 모든 걸 다 바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의 문화, 학교 운영 시스템, 이거 좀 추상적이지만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을 하는 것 플러스 행정 중심이 아니라 교육 중심,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과의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말하는데요. 그런 것들로의 전환이 사실은 오래된 숙제이고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장승초등학교 이영상 교장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